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경기 창작문화센터에서 우리 최진 선생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고등과학원의 한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 활동이 굉장히 좀 궁금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모든 게 다 섞이는 시대이고, 그리고 학문, 예술, 문화, 삶 전체가 이제 융합이 기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문명이 도래하는 그 마당에서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원래는 한 사람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는 좀 1인성보다는 같이 하는 거를 좀 재밌게 그동안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장기간 좀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겹치면서도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학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초학제를 그냥 좀 해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함성 선생님이 굉장히 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하는 역할들을 되게 포용력 있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 함성 선생님 이렇게 같이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저희도 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렇게 다채롭게 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기로 했고요. 융합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융합이 모든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그런 만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태도가 없으면 말은 융합이고 그거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섞고 사건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융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느리게 느슨하게라고 정했고요. 일단 우리말이 가지고 이 느으로 이어지는 어감도 굉장히 좋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가 또 이 초학제에서 인디트랜스와 연결합 도시를 하면서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걸로 저는 하고, 그 나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이야기들을 함성 선생님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저는 그러니까 서유럽이랑 선진제국 말고 동아시아 쪽에서, 특히 한국에서 근대성이라는 거가 지금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문제와 이제 이 초학제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했던 연결합 도시라는 프로젝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제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럽 백인들의 문화와 동일하지 않다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마치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융합이나 초학제 연구 이런 것도
그 말 자체도 이미 그 서유럽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그 분과적이고 이분법적인 그런 그 나눔의 질서 안에서 그 끌어온 문명이 결국 초래한 위기들 거기서 부닥치는 공경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막 나누었던 거를 다시 합치자 뭐 이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타당한 방법일 수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근대 이전의 삶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근대 이름으로 그때 그러니까 신분제였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걸 굉장히 폄하되고 뭐 그 또 일제 시대 뭐 하여튼 그때 그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왜곡된 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그 시대에 생산되었던 그림이나 뭐 가구들을 보시면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경고성을 가지고 있었던 수준 있고 그런 문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완전 달라진 환경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양 친구들처럼 나누어진 걸 결합시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함성호 선생이나 저희 연결합 조직팀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진지하고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 절실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양 근대가 만들어낸 분할과 분리의 문제 그게 초래한 위기의 시작으로 가서 근대를 표상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화, 뒤로가 이제 그런 판화인데 여기에 근대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면 생명권이 될 거가 여기에 그냥 딱 이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기 칸막이가 있고 아주 그 수학적인 질서를 가진 그런 격자의 칸막이가 있고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각 주체이고 여기는 시각의 대상이죠. 관찰의 대상.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시각적 제열의 관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자리에 이렇게 딱 나누어진 이 두 자리에 많은 것을 대입해서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뭐 권력자, 피권력자, 혹은 뭐 지식인과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근대적 이분법이 계속 이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시각적이고 수학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그 물들어 있는데 오염되어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초학제라거나 뭐 융합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어 보자는 시도인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뭐 융합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시각적 관찰이라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오랜 문명이 생산하는 어떤 결과는 그 문명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기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아주 또 새로운 긴 시간이 필요할 건데, 우리는 하여튼 그 이미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이것과 다른 이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명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좀 새로운 게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그 그림과 굉장히 다른 그 그림인 거죠. 아까 그 그림이 보여주는 그 관찰 주체와 대상의 정확한 분리, 그 사이를 매개하는 시각적, 수학적 그 관계와 다르게 여기서는 다른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이상한 걸 느껴보신 게 없는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는 걸 봐서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시각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거든요, 이 그림은. 보는 자의 관찰 주체의 시각적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런 그 뒤로 파나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민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그림 같지 않은 그림 이렇게 한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근법적 그 구도에서 보면 여기 이 앞에 그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서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려져야 맞겠죠. 그게 이제 그 원근법적 그 관계성일 텐데 서양의 근대를 가능하게 한 관계성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완전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역원근법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 명칭 자체도 저는 굉장히 서양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되었다, 뭐 빙의했다까지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뭘 받는가? 그럼 과연 우리에게 그 관이라는 게 본다는 게 그들이 보는 것과 같은 거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저도 이렇게 사진이랑 시각 미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가 그건 본 게 아니라 살기였을 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 관찰한 걸 그린다기보다 그것과 그 어떻게 사는가를 그리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서양 풍경화들이 보여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데 이제 보통 사문법이 아주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사문법을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풍경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사는 거죠. 그거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지 서양적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게 젖어 있어서 약하기 쉽지 않은데 서양적 의미에서 페인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그런 그 세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보는 거에 집중해서 원근법적으로 그리다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잘라서 붙이는 것과 이거는 상당히 다른 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살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해석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근대의 문명의 그 이제 교육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침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페인팅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보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석하고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진정한 뭐 융합이나 뭐 하여간 근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넘어갈 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을 볼 때도 이거는 정말 이 시각적 관찰이죠. 이거 서양 의학이나 과학이 이 깔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이 해부와 분석을 통한 시각적 관찰 그리고 그것의 수학적 그 구성 이런 거에 기반이 있는데 동양 쪽 이제 중국 동아시아 쪽에서 인간을 보는 거는 시각적 관찰이 아니거든요. 관계도를 보는 거죠. 관계를. 그리고 이 인간은 누구와 같이 사냐면 천지와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이 인체의 맥이 이 천지의 그 맥과 다 이렇게 다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비시각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도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는 이 그림. 여기서 인간의 자리를 보면 세계와 마주하고 있지만 안에서 살고 있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보기와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야 근대의 문명의 문제들을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 연결합 도시가 나름 저희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점점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거의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대상화해서 시각적 관찰을 하고 막 어떤 목적을 정해서 막 끌고 가고 이런 거를 처음에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서로 인내를 가지면서 극복해 나가고 특히 우리가 이 서양의 근대성과 우리의 근대적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팀이 같이 여기 왔는데 오후에 이제 워크숍 때문에 정말 좀 그런 느낌이 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같이 막 와서 어제 뭐 밥도 같이 막 해먹고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숙박소 시설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같이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좀 되게 특별한 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보기와 살기라는 쉬운 우리말로 얘기되는 거에 내부에 들어있는 게 분할과 내적 연관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 태도는 나누기거든요. 잘라서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둘은 그렇게 온전하게 만나기 어렵고 항상 매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매개하는 게 시각적 수학적 관계성이라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다 잘라져 있고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있는 이미 내적 연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우리 몸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저는 진정한 융합과 초학제 연구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 7세기 명말청초 이 화가인데 이 그림에서 그런 게 잘 보여서 이 매체 이때 사람들이 그릴 때 썼던 매체 자체가 그 아주 번짐 가슴이라는 그런 어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느낌을 잘
살려내는 그런 매체를 썼고, 여기에는 어떤 그 시각적 명료성이라든가 이 관찰자의 대상에 대한 관찰의 어떤 그 우위 뭐 이런 거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아까 그 산수화나 이런 그림과 같은 맥락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굉장히 이제 이 팔대산인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제 다르게 대조적인 그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 혹은 어떤 그 관찰자의 그리고 수학적 그 입장에서 세계를 이거는 재조직하는 거죠. 같이 사는 것과 다르고, 여기에 쓰인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제리코의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식의 정말 그 분할과 관찰을 제대로 가능하게 하는 매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에 그 말이 달리는 모습과 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분할된 말의 그 동작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실인 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과 과학, 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베이스로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그 아까 뒤의 판에서 보였던 시각적이고 수학적 관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진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려워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화가들도 요즘은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뭐 하루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라도 안 찍으면은 뭐 뭔가 제대로 못 산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근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분리에 근거한 이 사람들의 그 문명에 의해서 제가 쭉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는 딱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책에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 세계, 인간 뭐 그런 것과 그 우리가 쓰는 말이 같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근대에 그게 일본어에서 번역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리 잘라도 잘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동아시아 문학에서는 그걸 분할해서 기계적이고 수학적 관계성을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초학쟁이 융합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운동, 속도 이런 걸 생명과 자연 개념에 다시 또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즘 만들어지는 게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인 거죠. 근데 이런 이 흐름들이 정말 문제는 자본주의하고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술과 학문 그 모든 게 기본적으로 이윤의 생산과 상품과 소비 관계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딱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문명의 위기가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근대의 학문 체계, 지식 생산의 체계가 그거를 그 뒤로의 그 그림처럼 주체와 대상, 우열로 나누면서 아주 이쪽은 순수한 것이고 이쪽은 불순한 것이고, 그래서 이 순수한 쪽은 특권을 가지고 이쪽은 무시되거나 정화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대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계속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지식인들이.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지금 문명의 위기다.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해도 이 모든 게 사실 이 하이브리드인 거거든요. 이런 이 분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 세계는 계속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가 지금 우리를 덮치는 건 거죠. 재난의 모습으로.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기존에 그 나누어져 있던 분과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만나는 것.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죠. 넘겨주세요. 우리 이제 이 김두철 선생님이 거기 초학제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질적 집단 사이의 교류가 중요하고요. 이 약한 연결고리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희미하고 이 느슨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저희가 처음에 이 팀을 이제 운영할 때 했던 걸 조금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뭐 설문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팀을 짜고 계속 특별한 그 목적을 만들지 않고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문제를 받아가지고 과제를 부여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모티브를 잡는다는 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예술적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주어진 과제 뭐 해결하는 거야 뭐 기본 뭐 연구자들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떤 그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결국 그 틀 안으로 편입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대의 틀에서 좀 나오는 어떤 거를 모색한다면 문제 자체를 새롭게 다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거의 5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때 그 관계 맺기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각자가 있으면서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돼서 서로를 이렇게 비추는 그런 여기는 좀 너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좀 불만인데요. 하여간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이제 그 과학자 예술가 여러 분야의 이제 학자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첫날의 그 모임이었고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이 한 사람하고 과학자고 이 사람은 접니다만 만나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과학하고 예술이 지금은 좀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저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문 예술가 과학자의 거리는 정말 멉니다. 거의 원수만큼 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갖고 만나서 이제 막 물어보고요.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해주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진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근데 이제 발표를 하라고 시간은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표를 뭘 할까? 어떤 문제를 던지면서 발표를 할까? 이제 이런 걸 의논을 해서 이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런 주제들로 1년 동안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처음에 판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초청을 해주신 그 기본 그 키워드를 만든 이제 연결합 도시 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주 잘 이 소통이 잘 되고 관심 있고 한 팀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연결합 도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일단 한 번 만나면 한 4-5시간 뭐 저녁 먹고 그 이후까지 얘기하고 근데 막 이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우리 언제까지 성과를 내야 되냐 혹시 주제를 정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가 너무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불안해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일단 다 하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첫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그게 너무 그 발표 시간을 정하고 이러니까 그게 또 왜 그 이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느슨하고 느리게 만나지지가 않고 계속 뭔가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막 가버리게 되어서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서로를 깊이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약간 이 같이 사는 이런 거가 가능해지게 된 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누어서 하여튼 긴 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설계도라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리는 그 그림을 얘기할 텐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 얼마든지 우리가 공간을 만든 설계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예술가들의 힘이죠. 예. 특히 그 시인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여기서 이제 수학자 소설가도 있지만 수학자도 소설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공간을 그걸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아까 그 산수 하나 뭐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연결합 도시거든요. 예, 연결합 도시가 의미하는 의미인데 그게 반드시 시각화의 방식으로 보여질 필요가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번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다시 그 소설을 또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이 변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인터뷰 이런 거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미 이제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그림은 이 사람이 모든 것과 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림이라는 거고요. 역시 이 그림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근대 이전에 이 선인들이 그렸던 그림을 다시 보면서 우리의 지금 근대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희 연결합 도시의 작업에 대해서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그냥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있어요. 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고등과학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수학이나 기초과학 그쪽 연구자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시도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학,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그분들이 어떤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전 상상이 안 가서 물리학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어떤지 자세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사실 거기가 되게 좀 심도 높은 기관이에요. 연구소가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실험을 아예 하지 않고 정말 그 수학적인 계산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주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그 모든 거를 그걸로 다 설명하는 그게 이론과학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시는 분이시고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계속 자기를 훈련하고 세상을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술이나 인문이나 이런 되게 이제 넓고 좀 자유롭다 해야 되나? 감각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는 분이 계세요. 예. 그거를 근데 되게 억누르고 이 괜찮은 과학자가 되려면 엄청나게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때 계속 자기를 트레이닝하는 아주 정말 근대적인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눌러왔던 어떤 거 그런 거를 이제 초학제를 만들면서 아까 그 김수 선생님이 초학제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 관심들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대다수는 다 반대하죠. 왜냐하면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엄밀한 법칙성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그런 게 요즘 막 말이 많아서 창조 경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로 뜻이 없는데도 그런 초학제적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담당하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생겨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김주철 원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원장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젊을 때부터 과학을 하시면서도 계속 그 같은 학교에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런 젊었을 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시다가 이제 여기 고등과학 원장으로 계실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걸 하는데 보기 좋더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 그 문제는 너무 모델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서양에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서유유럽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이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정말 얘들 멋있게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걸 짠 거죠. 근데 우리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근대는 거의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서양 문명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강요받다시피 받아들이게 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하다 보면 계속 일선으로 끝나고 돈도 쓰고 뭘 하고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뭐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성공하려면 그 서양 모델을 자꾸 그냥 가져와가지고 해서 또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가서 이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진 틀 안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느낀 큰 문제가 결국은 초학자가 아니고 그냥 그 분과 학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사는 과정이 되려면 좀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얘기를 계속 나누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좀 교육시키는 상호교육 그런 게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곳에서 스터디 그룹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재밌어지면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게 계속 오게 된 거죠.